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명수입니다. 오늘은 구매원가 이야기 중, 알기 쉬운 구매원가 이야기 중 마지막 강의인 원가 결정 및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가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원가 결정 및 개선 포인트 마지막 강의에 앞서 우리가 원가 절감이 왜 필요한지, 원가 절감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분, 판매 가격 대부분 떨어지고 있죠. 그죠?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고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고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바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모순? 이해상충 관계잖아요.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윤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윤을 더 증대시켜야 된대. 그래서 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말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이윤을 증대시킬 거냐? 솔직히 판매 가격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장에서 어떤 소비자에서 고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 포인트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원가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원가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소비된 가치를 우리가 합해 나타내는 게 원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남보다 재료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재료 수율을 올리고, 남보다 생산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단위 시간을 줄여주고, 투입 작업자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불량 로스를 줄여주면 그 자체가 원가를 우리가 내리는 어떤 방법 아니겠습니까? 원가를 내린다는 것은 이렇게 기존의 소소한 그냥 임프루먼트가 안 되고 이노베이션, 혁신적 관점을 갖고 내려야지 이게 저런 레버리지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원가를 더 혁신적으로 내려야지 그나마 지속 가능 경영 이런 쪽으로 더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라는 거는 망하지 않고 계속 만약에 전진해야지 또 그게 어떤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원가를 결정하고 또 원가를 어떻게 해서 원가 절감을 할지 그런 원가 절감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 만약에 일방적 CR, 가격 후리치기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견적가를 낮추고 만약에 압력을 가해서 원가를 막 낮춘다. 만약에 10% 낮춰라 하면은 기존의 제품 만약에 100원짜리가 새 단가는 뭐 10% 낮추면 90원이 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새로운 제품, 신규 제품은 기존의 10% 원가 절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다시 리바운드 돼요. 이렇게 될 때 서로 구매사, 협력사 간에 동반 성장, 지속 가능 거래가 될까요? 나름대로 원가 절감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압력에서 원가 절감은 분명히 갑과 을, 원청과 하청 서로 부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할까요? 또 어떻게 가격 결정을 할까요? 가격 결정은 우리가 원가 결정은 도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상품 기획, 설계 구상, 또 설계 단계부터 원가는 90%가 80%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 원가 컨트롤 통해서 원가를 관리되고 원가를 유지돼야지 이때 만약에 일방적 CR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할 거냐, 원가 결정을 할 거냐, 그냥 만약에 비싼 사양이나 비싼 시방서가 있으면 검토하고 체크해야 되겠죠. 그 원가 절감 아이들 갖고 서로 설계에 대한 재설계,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텝별로 보면은 우리 자세 도면, 우리 시방서나 이런 걸 재검토를 통해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에 대한 설계 변경, 도면 속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도면 갖고 이제 협력업체도 나름대로 선정하고 협력업 선정도 우리 제품의 특성과 우리 원가의 특성을 맞게 우리가 선내고 활동이라든지 어떤 소싱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 협력업체 선정해서 공동으로 다 원가 절감, 원가 개선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성과 공유에 대한 원가 절감에 대한 성과를 같이 공유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원가 절감은 만약에 원청, 만약에 구매사 입장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협력사도 어떤 성과가 이게 공유되는 그런 관점으로 서로 인식돼야 됩니다. 그런 인식돼야지 원가 절감 활동을 보다 왕성하게, 융성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전개했을 때 원가 절감이 파악되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또 지속적인 어떤 상생 관계가 또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그래야지 지속발전, 회사가 상생적 모드로 가겠죠. 그러니까 갑과을, 원청관청이 보다 더 점진적이고 더 공생적 어떤 관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과거의 일방적 시야를 배제하고 원가를 알면은 제대로 이런 요소별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가 결정을 할 거냐? 만약 지금까지 가격 후리치기, 만약에 일방적 시야를 한 방법이 아니라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만약에 이 구매사 측과 이 견적을 하는 협력 측면에 서로 분명히 이해 상충관계가 존재합니다. 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 상충관계가 존재해야죠. 이 이해 상충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갭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매 원가 측면에서의 바이 입장에서는 낭비 없는 코스트를 우리가 검토하고, 그 코스트는 우리가 사양 정보, 사양 인자하고 생산 조건을 갖고 우리가 원가 분석하겠죠. 이 단계는 우리가 아주 이전에 물건 만들기 전에 구매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업체한테 견적을 해야겠죠. 업체도 협력사의 생산 조건 아니면 생산 인자에 맞게 또 사양 인자에 맞게 견적서를 내겠죠. 분명히 구매 원가하고 견적 원가는 갭이 존재합니다. 그 차익이 존재합니까? 그 차이는 공정의 차이, 시간의 차이, 가공 비율의 차이, 관리비 이윤의 차이, 지금까지 우리가 원가 분석해서 공부했던 그런 차이가 개별적으로 날 겁니다.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차이를 서로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지 두 기업 간의 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게 상생적, 공생적 관계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어떻게 구매 원가를 활용하고 우리가 이걸 갖고 적용해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려면은 이 제품이 내가 만드는 게 싼지 아니면 아웃소싱, 외부에서 우리가 만들어 오는 게 싼지 우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내작, 외작 구분을 해서 검토해야죠. 이렇게 해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것보다 외부에서 하는 게 싸겠다. 그럼 외부에 의뢰를 해야겠죠. 그러면 견적 의뢰, 또 견적 의뢰에 위해서는 도면이라든지 뭐 원가 사양이라든지 또 원가 시트를 의뢰해요. 그럼 업체에서는 또 우리 협력업체에서는 그 원가에 대해서 원가 계산 기준서, 말하면 이게 코스트테이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스트테이블 아니면 PCS, 퍼처싱 코스트 테이블, 퍼처싱 코스트 스탠다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갖고 재료비 우리가 공부했듯이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재료 사용량 곱하기 제재 단가. 또 가공비는 농업비, 경비를 가공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공비는 작업시간에다가 임료라면 농비가 되고 또 작업시간에다가 경비라면 경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공비 계산하고 일반관리비는 가공비에 어느 정도 일반관리 비율, 이율은 또 가공비, 일반관리비에다가 적정 이윤 15% 정도로 감안시켜서 우리가 이윤을 설정해줘. 이게 바로 이제 구매원가 견적을 이렇게 의뢰를 하면 이렇게 또 견적서를 이제 우리가 접수해서 이제 비교평가해야 되겠죠. 이게 적절한지. 그 비교평가할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안 맞는다. 조건이 변동되면 다시 이제 견적을 의뢰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건이 만족시켜서 만약에 서로 네고시에이션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단가 계획을 하겠죠. 우리가 납기는 언제까지, 원가 수준은 어떻게, 품질은 어디까지 우리 올려주시오. 그래서 이제 매 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노트 계약을 할 거냐, 연가 계약을 할 거냐, 누계 계약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매 원가가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인 구매 원가 결정을 또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우리 제조사는 이런 식으로다가 견적을 평가하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말 그대로 만약에 견적 분석 A사, B사, C사 이렇게 견적을 받아요. 그럼 견적하는 입장에서도 코스트테이블이라는 견적이죠. 그래서 재료비가 얼마, 농업이 얼마, 제조경비 얼마, 일반관리 얼마, 그 재료관리비 이윤 합해서 얼마나 나왔다. 이게 이제 A사도 이렇게 견적 나고 B사도 견적 내고 C사도 견적 내겠죠.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구매하는 입장에서 가장 싼 555원 이 회사가 딱 결정되기보다 이 회사도 다시 우리 회사 구매사 입장에서 또 서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 A사 550원 그거 또 개별적으로다가 요소별로다가 애플 때 비교하는 거죠. 재료비 더 줄일 수 없는지 또 노후비 더 줄일 수 없는지 이 차이 분석을 하는 거죠. 또 제조경비 줄일 수 없는지 일반관리 이윤 각각 요소별 갖고 우리가 원가 절감 활동을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재료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매사 입장에서 뭐 재질을 바꿔준다든지 형상을 바꿔준다든지 여러 가지 표면체를 바꿔주면 이 재료비 줄일 수 있잖아요. 또 노무비 절감에 의해서는 생산란의 공정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시키고 설비를 더 우리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다 우리 관리되면은 이런 각각의 원가 절감의 항목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런 컨트롤 통해서 그래서 그럼 550원이 이런 것들을 갭을 서로 줄여가면서 나중에 최종 목적은 480원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해 주면 사전에 결정해 주면 협력업체 협력 나름대로 생산 라인에 효율적인 원가 절감 활동을 할 거고 또 구매사는 그 싸게 원가를 갖고 우리가 구매하면 그 자체 경쟁력을 갖고 또 시장에 많이 팔면은 또 그 많이 팔면은 우리 협력업체 입장은 또 오다가 많이 오고 그게 어떤 이 선순환 구조로 가져야지 된다. 그냥 일방적인 CR, 그냥 암묵적인 어떤 가격 후리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원가 요소를 분석을 통해서 원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가 결정 포인트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여기에 체크 포인트는 뭘 거냐, 우리가 4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여러분 구매하는 제품 주로 원자재도 있을 테고 그죠? 시장품도 있을 테고 또 특허품이나 전문 메이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외주가공품이 있을 겁니다. 이 각각의 여러분의 전략, 여러분 원가 분석 방법이 틀려야 될 겁니다. 여기 많은 원자재, 소재 구매할 때는 원자재, 소재 구매는 거의 여러분 구매를 해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레진이다, 뭐 스틸이다, 뭐 인got, 여러분 구매 회계 입장에서도 이거 서플라이 업체가 상당히 크고 또 대규모의 업체일 겁니다. 이런 건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구매 단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여러분 스펙에 맞는지, 그 유통 코스트가 우리하고 적정한지, 구입 조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 스펙인 우리 소재 원가라든지 가공가, 이 소재가 우리 가공비가 어느 정도 가공성이 좋은지, 또 소재가 우리한테 원가적으로 충분히 우리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 또 이 소재가 해외나 국내 어디에 더 싼지, 또 환율적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 포인트겠죠. 또 유통 코스트, 유통 단계가 긴지 짧은지, 또 유통 수단은 뭔지, 또 이게 이 유통에 대한 어떤 경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라인의 설비하고 어떻게 조업도 연결되는지, 또 인건비나 에너지비하고 어떤 관련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또 구입 조건, 지급 조건이라든지 구입량, 또 납품량, 또 계약 조건, 또 이 원자재나 이 소재는 시장의 수급상에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수급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수급상에 따라서 이거는 원가를 또 이 구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시장을 여러분 면밀히 분석하면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또 이 제품을 우리 구매했을 때 현장에서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냐, 그래서 정미 사용량, 그래서 판 두께라든지 비중이라든지 형, 전개 같은 것들 효율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면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전개 사이즈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죠. 또 여유량을 가공률을 너무 많이 주면은 그만큼 스크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원가 올라가니까 이런 재료에 대한 원자재, 소재는 우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오고 또 생산 현장에서 얼마나 수율을 높여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효율화시킬 거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개선 체크 포인트는 인간 사양, 도면에 맞는 검토, 적합한 소재를 우리가 사와야 되겠죠. 또 공유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제품을 사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공유하면 우리가 바잉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까?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협상력이 커지고로써 원가를 낮출 수 있겠죠. 또 구입 조건도 구입 조건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만약 현금으로 할 거냐 예상으로 할 거냐, 당연히 현금으로 사면은 또 여러 DC 같은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구입 조건 상당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커팅 프레임입니다. 커팅 로스, 우리 제품을 사올 때 이 제품이 우리 커팅했을 때 로스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우리 철판 사들은 48 시트를 살 건지 36을 살 건지 아니면 코일을 살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수율 노수가 최소화되는 소재를 사오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이 원자재 소재에 대한 체크 포인트라고 봅니다. 또 시장품, 규격품, 이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제 시장품, 규격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유통 코스트, 이 소재나 이런 어떤 사용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통 코스트가 유통 단계가 얼마나 이제 긴지 짧은지, 또 가공 코스트, 이 가공 코스트는
만약에 시장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다가 우리 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설비 능력하고 잘 맞는지, 또 자동화라든 에너지율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가공 조건적 측면도 같이 보려야 됩니다. 또 관리비, 오버헤드 코스트는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혹시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또 어떤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또 이거는 유통에 대한 부분, 구입 조건, 그레이드 같은 걸 봐야 되겠죠. 이 시장품은 그레이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품질 체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장에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동향, 수급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스펙과 구입량, 발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품을 구매해야 되겠죠. 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MRO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구매해 오잖아요. 그죠? 이거의 체크 포인트는 개선, 이 대체품 조사, 이 시장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 대체, 여러 어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찾고 그걸 통해서 이제 평가해야 되겠죠. 시장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한 이제 스펙, 레벨을 어떻게 더 품질 좋은 걸 찾을 수 있고 더 레벨을 올릴 수 없는지, 또 구입 조건을 검토해서 이 시장품, 규격품을 원가 컨트롤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이 전문 메이크업이나 특허품, 이거는 거의 이 부품이나 이 제품은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이거 소울 메이커라든지 전문 메이크업, 이런 거 구매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구매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매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매하느냐, 이건 전략적으로 이건 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더 전문화된 기술과 특허를 갖고 있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갑이지만 거의 을적으로 거의 사정식 구매하는 품이 바로 이게 전문 메이커 특허품일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고려할 거예요? 이것도 이 특허품 전문 메이커 품이 우리 소재나 우리 부품에 적정히 잘 맞는지, 소재비나 부품비나 사용량 수준, 이것들이 대부분 오버 스펙이 많습니다. 이 전문 메이커. 우리 제품이 너무 비싼 게 사서 우리가 만들어 장착해서 판매했을 때 애로 우리의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가공비적인 측면, 조립비, 개발비, 특허비, 관련비, 이런 것들을 잘 계약과 협상을 통해서 잘 컨트롤해야 되겠죠. 또 유통, 구입 조건, 자사 기술 수준, 그게 발주 측 조건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이걸 컨트롤해 줘야지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이 방식 코스입니다. 이 특허품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시스템에 잘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또 오버 스펙이 맞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레벨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고, 또 구입 조건에 대한 레벨업, 그리고 이거는 향후 계속 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또 내부적으로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주가공품, 이 제품이 여러분들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설계, 우리 금형, 우리 도면 갖고 우리가 외주에 의뢰해서 사오는 제품이 외주가공품, 조립품이겠죠.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원가를 분석을 통해서 원가 절감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외주가공품이나 조립품은 이렇게 재료비 계산해야 됩니다. 재질 단가 곱하기 사용량, 또 가공비, 가공 시간에 대한 시간 비용이 바로 임률 경비를 말합니다. 이 계산해주고 거기에 일반 관리 비율, 철저하게 원가 분석을 통해서 원가에 대한 개선점, 원가 절감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바로 외주가공품입니다. 주로 우리가 갑가을, 원청과 하청 다 외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외주가공품이 주로 차지한 포션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 관리력과 분석력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또 우리 이 외주가공품이 내가 구매할 때 시장에서 또 협력업체가 우리 요구 스펙, 요구 품질, 요구 납기, 요구에 대한 수량, 이 지급 조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거의 개선 체크 포인트는 우리 요구 스펙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또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하고, 또 요구 조건, 또 요구의 조건을 맞는 또 어떤 외주 어떤 가공에 대한 개선화, 또 신공법, 신소재, 또 신기술 같은 것들이 쭉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런 업체를 또 육성해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외주가공품. 우리가 원청, 하청 관계에 다 거의 외주가공품이 주로 차지한 게 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공부한 것들, 각 원가 요소별로 개선 포인트가 뭔지 각각 다 알아보겠습니다. 원가 절감의 포인트 분석. 우리가 재료비 절감, 가공비 절감. 재료비는 생산 현장에 투입된 어떤 재료에 대한 투입량, 작업에 대한 수율, 그죠? 가공 여유, 스크랩, 불량률, 재작업에 대한 로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율 분석과 불량 분석을 통해서 우리 재료비를 줄여야 되고, 또 가공비는 만약에 공부했던 정비 시간, 준비 횟수,
또 이제 작업에 대한 투입 인원, 검사, 운반 이런 어떤 간섭 노수, 밸런스를 줄여주는 거.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표준 시간도 설정 관리해야 되고 또 LOB, 라인 오브 밸런스 분석을 통해서 편성률을 좋게 해주고 또 설비 조건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 남기업계 가동을 높이는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재료비 절감은 이 투입량에 대한 구입량에 대한 투입량 이거는 우리가 가격에 대한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싸게 사오면은 우리가 구입량에 대한 투입량 가격 차이 맞고 우리가 어떤 효익이 발생되겠죠. 아니면 투입량에 대한 사용량 이 차이는 불량입니다. 불량 만성적으로 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을 우리가 줄여주는 게 요게 사용량 투입의 사용량을 줄여주는 거죠. 로스를 줄여주는 거죠. 또 사용량에 대비 어떤 표준량 요거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료 로스입니다. 이거는 공용화 표준화를 통해서 이런 로스를 줄여야 되겠죠. 또 표준량에 대비 완성량 이거는 설계가 잘못돼 발생된 로스 이런 것들은 재질 변경이라든지 요거 스펙맞게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재료비는 수율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원가 절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율은 투입량에 대한 제품의 기능, 우리 제품은 주기능과 기본 기능과 보조 기능이 이게 제품의 기능입니다. 이거의 수율입니다. 이 차이가. 이걸 우리가 개선하는 것은 현상을 잘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해결방을 도출해서 개선을 실시하고 그것들이 확대 전개시키는 어떤 개선 활동이 필요한 게 재료비 원가 절감. 또 가공비 원가 절감은 이것도 하나의 분석해보면 가공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주체 작업 또 부대 작업, 준비 교체 작업, 방법에 대한 로스 작업 여기서 우리가 이 로스 작업상의 로스 밸런스 간섭 이건 즉시 개선해야 됩니다. 또 준비 시간 같은 것도 우리 가급적 우리가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노스는 주로 이런 밸런스 노스와 이 간섭 노스가 큽니다. 이 밸런스 노스는 이 밸런스를 공정률로 줄여주겠죠. 만약에 어떤 공정은 15초고 어떤 건 10초 이 10초와 15초 갭 이게 밸런스가 하면서 발생하는 노스. 그래서 이거의 택타임은 15초 떨어지만 이런 공간 노스를 줄여주는 거. 이 동선을 우리가 이 공정 간의 어떤 위치를 바꿔주든지 이 작업 형태를 좀 이게 분산시켜 주든지 그래서 밸런스 노스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죠. 또 이 사람과 기계의 연합해서 발생되는 이 간섭 노스. 기계가 작업할 때는 사람이 놀고 사람이 작업할 때는 기계가 놀고 이런 간섭 노스를 줄여주면 어떻게 기계 설비를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사람을 어떻게 잘 배치할 거냐 이런 걸 통해서 생산 현장에서의 실효 가공비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원가 절감의 계산 포인트는 이렇게 재료비 절감, 재료비는 재료 사용량을 적당하냐, 또 재료 사용 기준이 적정한지, 커팅 프레는 유용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 사용 여유는 적정한지, 스크랩은 환원되고 있는지, 폐기물 처리, 또 로스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던 다 원가 절감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또 재료 단가에 대해서 이 단가는 현장에서 또 우리가 구매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매하느냐, 또 너무 비싸게 구매하지 않는지, 또 공동구매에서 싸게 살 수 없는지, 또 일괄활주에서 싸게 살 수 없는 이런 또 신조세 정보를 우리가 또 설계해서 우리 차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제조 경비 싸고 경쟁적인 설비를 고려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동을 높이고 또 용수나 가스 같은 걸 줄여줘야 되겠죠. 또 노후비는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임률 관리 또 생산 현장의 작업자의 능률을 꾀하고 노후비 절감을 꾀하는 활동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을 줄이고 또 작업을 홀류화시키고 전송대 작업, 병목을 줄여주고 밸런스를 유지시키고 자동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원가 분석의 절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강의 어떠셨습니까? 지금 4차시를 갖고 여러분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 원가 자산의 흐름,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 구매원가 분석 1, 세 번째 강의는 구매원가 분석 2, 마지막 원가 결정 및 자산의 흐름 여러분하고 공부했습니다. 원가 여러분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저하고 만나는 이 계기로 또 여러분들 원가 절감 활동이나 원가 활동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듣고 이렇게 여러분 본 걸 넘어서 꼭 여러분 저희 강의를 듣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기준도 만들어 보고 원가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취득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취득돼서 여러분 업무 향상에 원가 절감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작은 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거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